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썰을 풀어보는 해와살롱. 자,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초보 유튜버인 저한테는 굉장한 힘과 격려와 응원이 됩니다. 제가 선택했던 다이어트가 뭐였냐면 저칼로리 다이어트였어요. 즉, 많은 분들이 다 해보셨을 다이어트죠. 먹는 걸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모든 밥, 국, 반찬 이런 것들을 딱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운동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굉장히 효율적인 다이어트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해보니 살은 빠져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저칼로리 다이어트의 위험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양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그 줄인 양에 이 몸이 적응을 해요. 몸의 입장에서는 비상체제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들어오는 걸 전부 다 쌓아놔야 되겠다 일단 하면서 몸이 굉장히 살찌기 좋은 체질로 바뀌더라고요. 어느 순간 조금만 더 먹었는데 조금 더 찌는 게 아니라 확 찌게 되는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저 말고도 아마 저칼로리 다이어트 때문에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고, 그리고 제일 안 좋았던 게 몸이 대사가 굉장히 느려져요. 적은 연료를 가지고 몸을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도 좀 떨어지고요. 대사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즉, 결국은 쉽게 살찌는 체질로 오히려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칼로리 다이어트의 치명적인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그 이후부터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선택한 다이어트가 뭐였냐면 저지방 다이어트였어요. 다이어트를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그 다이어트와 지방은 상극이지, 왜? 가뜩이나 몸에 있는 지방도 처치곤란인데 지방을 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그 생각들이 굉장히 파다했었어요. 그러면서 나오게 됐던 게 고단백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죠. 그래서 저도 저지방 다이어트라는 걸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엄청 먹고 탄수화물은 건강한 걸로 조금 먹고 지방은 완전히 낮추는 다이어트를 이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칼로리는 양만 줄이면 되는 건데 저지방으로 가게 되면 식단이 되게 엄격해져요. 이러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약속을 못 나가요. 살을 빼고 싶었는데 사람을 잃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 넘어갈 때 했던 이 저지방 다이어트는 한참 사람들 만나기 좋아했던 저한테는 약속을 나가서 오늘 하루쯤은 괜찮지 먹어야지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걸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속으로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지방 다이어트도 그걸로 저는 끝을 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도전했던 다이어트가 바로 저탄고지라고 해서 요즘 엄정화 씨도 그렇고요. 많은 배우분들이나 가수분들이 이 식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18년도부터 1년 6개월간을 이 식단을 쭉 유지를 했는데 꽤나 오래 유지를 잘했죠. 탄수화물을 줄이면 탄수화물 대신에 몸에 있는 다른 거, 어떤 거야? 지방을 제1 연료로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지방을 스스로 태우는 몸이 된다. 살 빠지는 효과에 있어서는 효과 좋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 다이어트 방법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에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장점만큼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오는 단점이 있었어요. 제 몸이 지방 대사를 잘 못하는 몸이더라고요. 저처럼 지방 대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식단이 잘 안 맞을 수 있다는 걸 나중에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아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머리숱이 정말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탄수화물을 제가 극단적으로 좀 줄이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었어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식단입니다. 근데 장점이 굉장히 많은 식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만히 있는데도 스스로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뀐다?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심어줬던 게 이 식단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 식단은 뭐냐? 제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정착하게 된 식단은 바로 단식입니다. 즉
이 단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부감이 있어요. 내가 단식을 어떻게 한 끼만 굶어도 손이 이렇게 떨리는데, 아침을 챙겨 먹어야지 머리가 잘 돈다 그러고, 점심을 챙겨 먹어야지 하루가 든든하다 그러고, 저녁을 꼭 챙겨 먹어야지 저녁에 배고프지 않게 잘 잘 수 있다 그러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끼니에 대한 강박이 있는데, 단식은 무조건 생으로 굶으세요가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에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식사가 끊기는 그 순간, 그걸 단식이라고 하는데, 그 단식을 충분히 100% 활용을 하는 게 바로 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저는 단식 예찬론자는 아니고요. 제가 20년 동안 저칼로리 다이어트, 저지방 다이어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그 외에 운동부터 여러 가지 의학적인 요법, 기타 등등까지 안 해본 게 없기 때문에 나이에 맞춰서 점점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되냐면, 내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 쉽게 할 수 있는 편한 다이어트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은 하루 중에 24시간이 있으면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을 잘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먹지 않는 시간을 최소 16시간 이상을 잡아요. 16시간 단식은 너무 많이 단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16시간을 만약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 8시간은 최소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8시간이라고 하면 저녁 한 6시, 7시까지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적당하고 건강한 양으로 드세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 잠자리에 들게 되죠. 잠자는 시간까지도 단식의 시간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먹는 걸 건너뛰고, 예를 들어 6시에 마지막 저녁을 먹었다고 하면 오전 10시, 7시에 마지막 저녁을 먹었다 그러면 오전 11시에 첫 끼니를 드시면 되는 거예요. 나 아침 잘 굶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걸 잘 지켜내잖아요. 그러면 살이 쉽게 확 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장점은 삶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맛있는 걸 먹는 것만큼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이어트라는 걸 하면서 우리가 그걸 굉장히 많이 자제하잖아요.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여유와 즐거움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그 내가 먹을 수 있는 시간 안에. 그리고 나머지에 단식하는 시간에는 그걸 철저하게 지켜주는 거죠. 이런 단식의 방법이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단순해서 좋아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어려워, 식단 짜는 것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굉장히 좋으실 거고, 두 번째로 단식은 돈이 안 들어요. 한마디로 단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추가로 비용이 들거나 돈이 들지 않아요. 그런 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단식은 편리하게, 굉장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것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식이다. 그리고 단식은 무언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를 애써서 덜 먹고 컷하고 하지 않아도 시간을 지켜서 단식의 시간에 여유를 두는 것만으로 끝나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 장점이 뭐냐면, 어떤 식단과도 병행이 가능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지금 상태에서 크게 살찌지도 않고 적정한 지금의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아직 간헐적 단식만으로 만족을 못해, 건강 몸무게가 아니라 미용 몸무게로 가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식단 관리나 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지금 만족하고 계시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으신 분들이라도 플러스 알파로 지금 식단을 흐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단식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저한테 이 나이에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거 아니어도 스트레스 받을 게 얼마나 많은데 다이어트까지 스트레스를 더해야 돼. 그런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게 간헐적 단식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저칼로리, 저탄수화물, 저지방 다이어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100인 100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이어트의 방법은 다르실 수 있어요. 저의 의견은 일단 참고를 하시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주제를 가지고 썰을 풀어보는 해와살롱,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이게 초보 유튜버인 저한테는 굉장한 힘과 격려와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안녕.
안녕.